안녕하세요. 오늘은 금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? 담배 피는 사람들의 늘 숙제겠죠, 금연은. 그러니까 자기가 담배를 피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게, 아,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담배를 피잖아요. 그러니까 이 담배를 피는 게 생각해 보면 이건 담배는 기호식품이고 기분 좋아지라고 피는 게 담배인데 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죠. 근데 그 담배 피는 사람도 알고는 있어요. 이거 담배 피면은 안 되는데, 이제 끊어야 되는데, 뭐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면서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생각해 보니까 담배 핀 기간이 한 25년이 넘었어요.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. 그리고 그만 또 담배를 많이 핀 유형이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평균이 아니라 그냥 최하 한 갑은 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뭐 좀 일이 안 풀리거나 아니면은 뭐 좀 뭐라 그럴까 어떤 뭐 심각한 상황이 있거나 그러면 뭐 한 두 갑도 그냥 가볍게 폈던 것 같아요.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나도 이제 뭐 필 만큼 담배는 폈던 사람인데 뭐 지금이야 뭐 안 핀지 뭐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. 그래서 그 뭐 내가 담배를 비흡연자였던 사람이 야 담배 끊어라 자식아 뭐 그것도 못 끊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뭐 흡연자들이 볼 때 아 저 자식 저거 이게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필 만큼 펴봤고 또 상당 시간 지금 금연하고 있잖아요. 그럼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은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경험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아마 쉽게 끊을 수 있을 거예요. 왜냐면 내가 쉽게 끊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이 담배는 그 지금은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사람은 끊을 필요성과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.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입으로는 끊어야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 속에서는 아직은 덮여도 돼. 덮여도 돼. 뭐,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못 끊는 거지. 실제적으로 자기 생각에 깊숙한 데서 진짜 끊어야 되는구나. 덮여서는 안 된다.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은 더 피라 그래도 안 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금연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상황이 필만 하니까 피는 거지. 뭐 그거를 뭐 자기가 끊어야 되는데도 못 끊고 있다. 뭐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요. 자기가 이제 금연을 못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. 아직 본인 스스로 담배를 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 담배를 필 만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피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. 그러니까 그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그냥 그 담배 피는 거로 인해 가지고. 본인이 필만 하니까 피고 있는 건데 왜 자꾸 입으로 끊어야지 하는 스트레스를 받으세요. 그냥 기쁘게 피세요. 즐겁게. 그돈 주고 요즘은 담배값도 올라서 비싸다는데 비싼 담배값으로 어? 즐겁자고 피는 게 담배인데 피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는 아주 진짜 천하의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. 돈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. 그거는 절대 그러지 말고 담배 뭐 피면은 그냥 맛있게 드세요. 그 담배 한 대 쭉 빨아가지고 생기면 그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면서 뭐 쾌감도 오고 얼마나 좋아요. 그냥 실컷 피면 돼요. 피고 싶을 때. 이제 그 대신에 그 반작용이 있다는 거는 본인이 각오하면 되는 거죠, 뭐.
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거는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붙어 있잖아요.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. 내가 뭘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요. 그게 부작용이 될지 호작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 반작용은 반드시 있는데, 그러니까 담배는 호작용보다는 반작용이 엄청나게 많죠. 대부분이 부작용이 99%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한 것들이 뭐 폐암이 걸린다, 몸에서 담배 냄새 난다, 돈이 축난다,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거 그냥 각오하면 돼요. 그냥 결론적으로 담배 피면서 내 수명을 줄여서 담배 한 대당 내 뭐 하루치 아니면 한 달치 수명을 줄이면서 바꿔서 태우겠다, 그런 각오만 하면은 충분히 펴도 되는 거죠, 뭐. 그러니까 젊었을 적에는 그 자기 수명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인식도 못하고 뭐 별로 생각도 없고, 그러니까 아이 뭐 담배 한 대 펴서 막 한 달 줄어? 그럼 뭐 필만 하네. 뭐 10년이 주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뭐 한 10대 피잖아요. 뭐 필 수 있다고 봐요. 뭐 나도 그랬는데 뭐 그거 뭐 남들이 하는 걸 내가 왜 욕을 하겠어요. 그래서 담배는 그 본인이 피우고 있다면 즐겁게 피시고 이제 각오만 하면 돼요. 그런데 이제 좀 머리에 생각이 차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경중을 이제 따지게 돼요. 어느 순간에. 내가 이거 담배를 펴야 되나? 아니면 끊어야 되나? 막 이렇게 고민을 하죠. 이제 그러니까 이건 내 경우만 얘기하는 거니까 뭐 한번 그 참작만 하세요. 그래서 나는 담배 필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뭐 고민이 뭐 전혀 없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, 그래도 이렇게 뭐 남들 하는 것처럼 입버릇처럼 피면서 담배 끊어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담배 많이 펴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담배 좀 줄이든지 끊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던 차에 이제 그런 계기가 생긴 게 이제 한두 번이 있었는데, 그 계기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담배 끊어야 될 계기를 찾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계기 찾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. 그건 이유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, 내가 근무하던 회사가 전철역에서 이제 회사까지가 한 300m 정도 이렇게 약간 그 비탈길에 있었는데, 비탈길 위에 있었는데,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급한 서류를 내가 두고서 잘못 나와서 시간 맞춰 가야 했나 뭐 하여튼 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고개를 급하게 뛰어 올라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뭐 급하니까 그뭐 택시 타고 가기도 애매한 거리고 택시도 잡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러다가 시간을 보니까 점점 촉박해져 가지고 뛰어 올라갔어요. 그랬더니 한 100m 뛰어서 올라가니까 숨이 턱에 걸리는데 얼굴이 노래지면서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도 안 했고 뭐 게다가 이제 갑자기 그 짧은 구간이지만 뭐 전력 질주 하다시피 해서 막 뛰어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차가지고 산소 공급을 옛날같이 젊었을 때 폐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. 담배를 많이 피니까 아마 폐가 다 시커멓게 니코틴으로 덮여 있었었나 봐요. 그러니까 한 100m 뛰어 올라가니까 하늘이 노래지면서 막 별이 왔다 갔다 해, 진짜로. 그거를 겪으면서 또 시간은 없고 그래서 막 뛰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죽겠더라고요, 그거. 몸도 안 따라주고 막 현기증 나서 바닥에 쓰러질 것 같고, 그런데 시간은 없고 이거 참 진퇴양난 뭐 비슷하게 됐는데, 그래도 그냥 뭐 그 센 노란 그 별 보면서 막 억지로 해가지고 막 회사로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겪고 나다 보니까 그 순간 뒤로는 이거 끊어야겠는데 뭐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그런 시기 언저리에 그 뭐 이제 내가 담배를 피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. 뭐 뛴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한 두갑 피다 보니까 뭐 책상에 재떨이에는 그냥 담배가 그냥 수북하죠. 우리 여직원이 그거 비우느라고 좀
욕하면서 피웠을 건데 맨날 그냥 뭐 수북한 담배에다가 가래 나오니까 가래도 거기다 뱉어놓고 그런 거 그 여직원이 그거 다 치우려고 그랬으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나를. 참 되게 미안하네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날도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뭐 결제 받으러 온 결제를 받으러 와서 그랬나? 그냥 와서 그랬나? 하여튼 뭐 담배 이제 그만 피세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끊어야겠다 생각은 조금 하고 있던 차에 누군가가 담배 피지 마세요. 이거 건강에 해로워요 하고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도화선이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필요성은 슬슬 이렇게 쌓여오고 있던 차에 어떤 어 뭐지 이렇게 총으로 치면은 공이가 뇌관을 탁 때린 그런 계기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. 그렇듯이 그거 이제 담배 끊고 그만 피세요 하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가 그 순간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은 그런 말 들었을 때 뭐 아예 그냥 흘려 지나갔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씩 이렇게 숙성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아 그래 끊자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 이제 그만 핀다 하고 담배 이게 서랍 여니까 뭐 사다 놓은 게 뭐 함부로 반인가 있어요. 그거 하고 지금 책상에 꺼내놨던 거 내가 아마 뽑아가지고 다 부러뜨렸던 것 같은데 그거 하여튼 책상 안에 있던 함부로 반인가는 그 저기 2층에 근무하는 그 부하 직원들이 있는데 걔 담배 피는 거 아니까 걔 갖다 줘. 하지만 걔는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 갖다 주라 그러고 그러고 나서 끄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거 그렇게 끊게 된 원인은 아, 그 지금 그 과정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내가 담배를 피는 것보다는 피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가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끄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 하는 거를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담배를 더 피다가 내가 이제 죽겠다는 걸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담배 피는 거 끊는 거를 이제 양손에 들고 따진 거죠. 그래서 담배를 피므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쾌락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내가 그로 인한 데미지를 계속 입어가지고 이제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온 것 같은데 덮여가지고 내가 진짜 호흡기 달고 살아야 되는 건지 막 이 순간이 온 거를 느낀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해서는 안 되겠다. 그만 피자 하고 이제 끊자 하고 딱 끄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끊자 하고 끊었을 적에 끊은 다음에 뭐 다음 날 되면은 당연히 생각나죠. 끊자 하고 담배 다 치워 하고 뭐 끊어버리고 담배 치워버리고 나서도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또 담배 피고 싶던데 그 중독성 엄청나잖아요. 그런데도 그걸 이제 안 피게 되는 거는 나는 담배 피고 싶은 생각 들 때마다 두 가지를 했어요. 막 담배 피고 싶은 생각이 막 그냥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하기 힘들잖아요. 그럴 때마다 나는 아, 안 펴. 그냥 그 말만 했어요. 뭐 속에서는 여러 이유가 자꾸 나와요. 야, 요번 한 대만 피고 그다음부터 끊으면 돼. 지금 스트레스 얼마나 받냐 이거 결제하느라고. 야, 요거 결제 한 대 피고 요 결제만 하고 정리하자.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밥 먹고 나면은 야 여러 유혹들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냥 다른 이유를 계속 여러 가지 이유가 진짜 유혹하듯이 막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기 시작하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이유가 올라올 때마다 안 펴. 그냥 내 스스로 안 펴. 그리고 끄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담배에 그렇게 구속 당해가지고 계속 평생 살아온 게 싫은 거예요. 아니, 내가 진짜 뭐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, 그리고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담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냥 내 목줄에 그 뭐
개목걸이 해가지고 담배한테 끌려다닌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못 참겠는 거야, 내 스스로. 아니, 나는 구속받는 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, 왜 내가 담배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 의지랑 상관없이 끌려다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막 그 담배한테 이제 더 이상은 유혹당하지 않는다.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담배 펴야 된다는 생각 이유들이 뭐 자꾸 올라올 때마다 그냥 안 펴. 그냥 그걸로 단칼에 끊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뭐 말은 간단하고 쉬운데 사실 그 유혹이 엄청나잖아요. 그 참기도 힘들고. 게다가 그 담배를 끊는 거는 인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 인내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. 할 수 없이 참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참는 게 다르잖아요. 근데 내 경험에 비춰보면은 할 수 있는 거를 참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. 아니, 그래서 나는 그냥 뭐, 그러니까 뭐, 예를 들어가지고 군대, 옛날에는 군대에 들어가서 한 달인가를 담배를 못 피게 했던 것 같은데, 나 옛날에 군대 갔을 때. 그렇고, 뭐, 지금도 교도소 가면 담배를 못 핀다 그러잖아요. 강제로 담배를 못 피게 하는 상황에서 참는 건 그나마 수월해요.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뭐 가게만 가면 담배 살 수 있고, 그 직원들한테 야, 담배 한 대 줘 그러면 담배 받아서 피면 되는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인데, 이거를 안 한다는 건 참 힘들죠.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, 그냥 안 펴. 그냥 그 말만 계속 주스를 외듯이 하면 돼요. 안 펴. 그 안 핀다고 하면서 내가 더 이상 그 개먹거리 차고 살 수 없다 이 생각을 연상시켜서 같이 하다 보니까 안 피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핀 게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래서 지금 담배 끊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본인의 목에 개목걸이 쇠사슬을 걸고 있는데 그 쇠사슬을 쥐고 있는 게 담배예요. 담배가 그 쇠사슬을 끌고 어, 그 흡연자를 저쪽 병원으로 자꾸 데려가고 있는 거야. 그 폐암 진료실로. 폐암 보면은 시커멓잖아요. 아주 그 기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엄청나잖아요. 글로 자꾸 끌고 가고 있어, 담배가. 그거 생각하면 더 못 피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, 나는 그럼 또 피겠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피면 되는 거예요. 그냥 뭘 그 고민을 해. 웃긴 일이죠. 그래서 오늘은 담배를 피고 또 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거 해보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안 펴 하고 단호하게 본인한테 얘기하세요. 안 펴. 본인 스스로 안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얘기를 해요. 야, 이런 회식 자리에서 안 피면 왕따 된다. 아니면 회의 끝나고 이런 분위기 토론장에서 같이 담배 한 면씩 피면서 해야지 된다. 협상장에서 파트너가 계약하러 갔는데 담배 피라고 한 대 주는데 그거 그 순간에 안 받아 피면 이 계약건 날라간다.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. 대응하면은 그 술수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그 개먹거리에 끌려가게 되니까 그냥 안 펴. 그냥 딱 그렇게 스스로 단호하게 얘기하고 안 펴, 안 펴. 그러면은 더 이상 뭐 말이 이유가 올라올 때마다 안 펴, 안 펴. 그러면은 그냥 더 안 올라와요. 어느 순간 되면. 그렇게 해서 끊고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육체적으로 반응이 와요. 금연을 하면은 뭐 막 온몸이 이상해지죠. 막 온몸이 금연 뭐 한 2, 3일 차 되면은 온몸에서 이상한 반응들이 막 일어나요. 막 그러니까 어색한 반응이죠. 평소와 같지 않은 신체적인 막 그런 그 느낌들이 일어나니까 뭐 어떨 때는 막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갑자기 막 승질이 났다 어쨌다 그러기도 하고 몸이 근질근질하기도 하고 아니 뭐 안절부절 상태 비슷하게 돼요. 그러면은 그때마다 생수통 옆에다 놓고 그 있잖아요. 500cc인가 1리터짜리인가. 그거 놓고 물 계속 마시세요. 물을 계속 마시면은 그 니코틴이 좀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화장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. 그래서 물 많이 마시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신체적으로는.
그래서 오늘은 그 담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는데 한번 본인이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그럴 상황인지, 그러니까 내 몸이 아직도 담배 펴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 보고, 그리고 또 내가 지금 담배를 계속 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고,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피고, 아니다 이제 좀 그만 펴야겠다 생각하면은 이유를 대지 말고 그냥 끊으세요. 그러면 돼요.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담배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건강하게 사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목에 어떤 개목걸이 걸린 느낌으로 안 사는 게 바람직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고 이번 기회에 뭐 금연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다음에 또 건강히 만나요.